순천의 한 요양병원입니다. 8년 전부터 이곳에 아버지를 입원시킨 김광현 씨 가족은 지난달 병원 측으로부터 환자의 한쪽 엉덩이에 욕창이 생겼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촌 누님이 간병인 팀장이신데 너무 아파하고 앉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너무 이상해서 수간화사를 불러서 엉덩이를 좀 봤더니 그렇게 거뭇게 썩어 있더라 이거. 가족들이 확인을 요청하자 병원 측은 사진 한 장을 보내왔고 이미 손을 쓰기 어려울 정도로 피부가 괴사한 상태였습니다. 급히 수도권의 병원으로 옮겨서 수술했지만 환자는 결국 사망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코로나19로 면회가 어려운 상황에서 병원 측이 욕창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가족들에게도 바로 알리지 않은 채 방치했다고 주장합니다. 애초에 발견됐을 때 연락했으면 딴 병원 가서 케어하고 치료했으면 됐을 거 아닙니까? 아니까 다 전이가 돼버렸다. 저기까지 방치를 놔둔 거 아닙니까? 해당 병원 측은 욕창을 소독하는 등 꾸준히 관리해왔고 의무 기록에 비추어도 환자를 방치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욕창이 발생한 걸 확인하고 그 사진을 주기적으로 찍었고 또 욕창의 관리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이행했습니다. 유가족들은 병원 측이 환자가 심한 욕창으로 고통받는 것을 방치하고 가족에게도 바로 알리지 않은 것은 노인 학대에도 해당한다며 전라남도 동부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했습니다. 광주에서 28살 발달장애의 딸을 키우는 최수정 씨. 딸이 자해하고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으로 돌봄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다가 2년 전 낮엔 복지관에서 밤에는 주택에서 공동생활을 하며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24시간 돌봄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4시간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낮 활동하는 분은 어떻게 지원이 됐지만 주거까지 바로 연결이 되지 않아서 낮 활동만 하고 제가 아침 저녁으로 데리고 가고. 문제는 예산 부족. 현재 사업 혜택을 보는 발달장애인은 20명으로 광주시 전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5%에 불과한 상황인데 예산은 지난해 35억 원에서 올해 30억 원으로 또 줄었습니다. 오히려 늘려줘야지 저희 아이들이 좀 더 많은 걸 보고 느끼고 발전을 할 텐데 이게 삭감이 돼버리면 저희 아이들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광주장애인 부모연대는 예산과 참여 정원 확대 등을 요구하는 상황. 광주시는 인력을 조정하고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사업을 없애면서 예산이 깎였다며 보건복지부가 공모하는 긴급 돌봄 사업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순의 한 보건지소. 진료 시간이지만 의사도 환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주하는 의사가 없어 일주일에 2번만 순회 진료를 열고 있습니다. 그만 한다고 하시긴 하셔도 그래도 어르신들은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 갑자기 진료가 있는 상황이 있는데 그때마다 진료 바로 와서 받으셨는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으니까. 바닷가 마을의 한 보건지소. 이곳의 내과 진료는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담당 공중보건의가 빠져나간 자리를 새로 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애기들이 멀리서 함께 우리들 혼자서 살아 전부. 그러니까 갑자기 아프면 가까운 데로 가지 어디 멀리 못 간다고. 공중보건의 숫자가 갈수록 줄면서 이 같은 농어촌 마을의 의료 공백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올해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는 모두 533명입니다. 지난해보다 인원이 23명 줄었습니다. 특히 의과의 경우 상황이 심각한데 치과와 한의과는 지난해보다 숫자가 늘었지만 의과는 34명의 빈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낙후된 농어촌 지역이 많고 의료 인력과 기관은 적어 의료 취약 지역으로 꼽히는 전남. 의료 최일선 역할을 했던 공중보건의는 전남의 경우 지난 5년 새 645명에서 586명으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의대 입학생 가운데 여학생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공중보건의 복무기간이 36개월로 현역병의 2배나 길다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 때문에 복무기간 단축과 함께 과감한 재배치와 근무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공중보건의 배치 기준은 보건지소의 경우는 1명, 육지와 연결되지 않거나 시도지사가 지정한 벽지 지역 등은 2명입니다. 응급실이 있는 지소는
1명을 추가 배치할 수 있지만 대부분 2명이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섬이나 농어촌 벽지는 보건소나 지소 반경 5km 이내 병원이 없는 곳이 절반을 넘어 부담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 의료가 미치는 부분에 지소는 과감히 폐지를 하면 그런 인원들이 남아돌면 그 차라리 거기다 집중적으로 낙도 같은 데 집중을 해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은퇴 의사를 활용하는 실버 닥터 제도 도입도 논의되고 있지만 이 역시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하여 보건복지부의 제도 개선 건의와 도시금 자체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1979년 도입 이후 40여 년 동안 지역 공공의료의 상당 부분을 책임져온 공중보건의 제도에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해 보입니다. 낮은 건물이 대부분인 농촌 지역에 12층짜리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건물 내 복도에는 이동할 때 붙잡을 수 있는 손잡이가 어디에나 있고 휠체어를 타고도 세대 내부까지 어려움 없이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영암의 문을 연 광주 전남 지역 첫 고령자 복지주택입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게 설계됐습니다. 문턱을 제거했고 곳곳에는 손잡이를 비롯한 맞춤형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생활 속 사고에 대비해 충격을 완화해주는 바닥재가 시공됐고 위급한 순간에 누르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비상벨부터 일정 시간 움직임이 없을 때 관리 사무실에 알려주는 동작 감지기가 설치됐습니다. 영암군이 국비를 지원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세운 고령자 복지주택은 100호 규모로 건물 1층과 2층은 경로당과 치매 전담형 주간 보호센터 등 복지시설로 운영됩니다. 생활하기에 아주 매우 편리할 것 같습니다. 어떤 사고가 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안전시설이 잘 되어 있네요. 그 뭐 샤워시설에 의자 같은 것도. 고령자 복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의 한 형태로 만 6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기초의료급여 수급자와 유공자,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 평균의 50% 이하인 경우 입주할 수 있습니다. 전용 면적 약 27제곱미터 기준, 월 임대료와 관리비를 포함해 10만 원 안팎만 내면 생활할 수 있습니다. 무장애 설계가 돼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특화된 주택입니다.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살면서 사회적 고립을 예방할 수 있고 단지 내 복지시설에서 고령자 친화형 복지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전국의 고령자 복지주택은 현재 3,000호 규모로 국토교통부는 사업이 확정된 7,000호와 함께 해마다 1,000호씩 사업량을 늘려간다는 계획입니다. 광주 서구의 한 아동병원. 환자가 많을 때는 아침부터 오후까지 대기실이 북적이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면 아침에 8시, 빠를 때 7시 와도 진료를 12시예요, 12시. 동네 내과만 가더라도 그 정도까지는 안 하는데 이거는 좀 너무한 것 같아서. 특히 아이들이 밤에 아프면 진료하는 병원을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응급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켜보고 있다가 열났을 때 해야 할 때 말고는 해준 게 없다고 그러거든요. 링겔도 안 놔주고. 그리고 이제 애기 어리다 보니까 더 해줄 수 없다고만 하고.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아 야간까지 소아 진료를 하는 달빛 어린이병원이 전국에 36곳 운영 중이지만 광주와 전남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달빛 어린이병원이 지정되면 아이들은 최대 자정까지 소아과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시도 뒤늦게 달빛 어린이병원 지정에 나섰습니다. 광주시는 해당 병원이 휴일에도 자정까지 진료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달빛병원을 지정받도록 하고 그에 따라서 부족한 진료비는 시에서 부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는 경증인 어린이 환자가 안심병원에서 야간 진료를 받게 되면 응급실에 환자가 몰리는 현상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소아청소년과 의사 부족 문제는 숙제입니다. 모든 병원이 다 구하기 어려워서 그리고 이제 젊은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그 8시부터 11시, 12시 근무를 안 하시려고 하시지 않을까. 광주시는 여러 개의 병원을 같이 선정해 시간을 나눠서 진료하는 방식 등 여러 대안을 검토해 6월까지는 안심병원 선정을 마치기로 했습니다.